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세영 씨 지난 화요일에 저희 주상전화에 클래시스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전문가분들이 긍정 의견 내주셨고요. 특히나 이지은 대표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좀 한시름 덜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자세하고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한테 상담 주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모두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저희한테 포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핫했던 이슈들 살펴보는 하루정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 이슈부터 먼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아마존의 시총까지 제치게 되는데요. 이 상승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또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비트코인 관련주 지금이라도 잡아봐도 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예상외로 또 올경정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 같은 종목이 정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주, 이 거래소 지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봐도 될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에서도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내일 좀 단기적으로나마 추가 탄력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운 타자로 반감기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의 ETF 승인을 이런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오늘 STO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좀 너무 막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많이 싣고 보시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라든지 오늘 종목들 거래량을 들어온 거를 보면 단기성으로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지금 우리기술투자는 물론 지금 오늘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힘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일 탄력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후발 주자들도 많기 때문에 후발 주자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매매에 좀 임하셔도 비중 많이 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지트가 오늘 특히나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모습입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계속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다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뭐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면은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에 대해서 잘 조절하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오른다, 뭐 어떤 뭐 말로는 1억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분위기상 지금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에 돌입했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다 좋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뭐 비트코인 1억이 갈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를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가시다 보면요, 변동성에 좀 버티기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급등락에는 유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도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7,100만 원을 비트코인이 돌파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한 7천만 원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반감기를 맞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과장님? 네, 뭐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열심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사이클이 오게 되면 거의 한 세 번째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전 이제 전고점이 아까 뭐 7천만 원 얘기하셨는데 이게 달러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6만 8천만 달러 이때가 이제 고점입니다. 결국에는 결국 전고점을 언제 뚫느냐 여부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심리죠. 그리고 심리 자체가 그동안 많은 역사적 시장 속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현물적인 ETF가 이제 하나둘씩 이 과정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 신고가가 이제 뚫느냐가 여부가 굉장히 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무리 없이 이런 심리적인 흐름이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실 우리 기술 투자도 좋고 뭐 이지트도 다 좋긴 하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현물 투자하는 게 가장 빠른 수익률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저희 주상전화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실적도 뷰티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역시나 이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되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참 잘 가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우등생 역할을 또 톡톡히 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계속해서 더 봐도 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역시나 또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 그때 클래시스 저점이다라고 또 정확하게 또 맞춰주셨어요.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좀 하회를 했거든요.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시장 앞으로의 과연 올해는 이쪽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만 포인트를 잡고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성비 제품, 예전에는 유럽산 미용 의료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엔 경쟁도 워낙 심화가 됐고 또 클리닉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능도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제품을 병원 쪽에서 굉장히 좀 선호도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비급여 품목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의사를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피부과 쪽으로 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의원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국산 제품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 또 판매되는 대수가 많아질수록 소모품 매출까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래시스는 지금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슈링크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클래시스 쪽에서는 올해랑 좀 비슷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쪽 미용 의료기기 쪽은 2024년에는 좀 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조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원텍, 비올, 뭐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미용 의료기기 종목 내에서 좀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클래시스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 클래시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게 이제 장비만 팔아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소모품들도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장비는 이미 많이 팔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부과의 비급여 시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소모품이 계속 소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마진율이라던가 실적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영업이익률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다들 실적도 좋고 뭐 마진율이라든가 나쁘진 않지만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워낙 대장격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재무상 봤을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50% 넘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쉬어갔다면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볼 거면 대장주인 클래시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는 이 부분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APR 공모 청약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모가가 25만 원이라서 만약에 따따블에 성공한다면 올해 첫 황제주 등극을 하게 되는 건데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한 2,500대 1, 그 하나증권에서 한 1,800대 1의 그 역사상 역대급 이제 경쟁률이 일단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작년에 한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관련된 홈 디바이스 미용 기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리쥬란이나 이런 건 좀 다른 겁니다. 물론 대표님이 굉장히 어리고 88년생 뭐 뷰티계 송중기라고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이게 25만 원 이제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올해 그 AGR 그 김희선이 나오는 게 AGR 자체가 올해 성장률이 2배입니다. 그만큼 100% 성장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화장품 뭐 에프리스킨이나 메디큐브에 있는 화장품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홈 디바이스 미용기기가 실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뭐 엔터나 이쪽 의료 쪽에는 이제 널디라는 브랜드, 뭐 젊으신 분들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특히나 홍대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아이유가 광고 모델로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킬러들의 쇼핑몰에서도 여주인공이 그 끝날 때까지 입었던 옷이 널디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참여했던 여러 그 CJ E&M이나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그 SI로 참여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향후에 이런 엔터 쪽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 물론 이제 그동안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따따상 이후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다시피 충분히 사실 이런
APR이 상장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25만 원 상장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5조짜리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코스피 200이나 또 MSCI 수급 이슈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간, 특히 기간 경쟁률에서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들이 나중에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에코프로머티 아니면 제2의 두산 로보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MSCI 편입 이슈까지 더해지면 따따블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다음 주 화요일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 2가지 짚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간호에서는 실적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우진 INS는 전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또 상승하고 시간호에서는 무려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롯데 손해보험은 호실적과 함께 저PBR 관련주 그리고 매각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틀 전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제 오늘 보합권 보이다가 현재 시간호에서는 6%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장 마감하고 전년 대비 적자가 이어졌다라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시간후에서는 주가가 4% 넘게 상승 중이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도 정규장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보였지만 시간후에서 4%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리튬주가 다 같이 급등했죠. 하이드로 리튬은 2자릿수가 넘는 급등세 연출했다가 시간외에서도 상승세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롯데손해보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보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모펀드 둘이서 매각 이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가치가 거의 3조 원까지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만한 가치를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주가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뭐 보험주들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일단 좋았었고 실제로 지금 롯데손해보험은 PBR이 0.7배 정도 이제 됩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사모펀드 두 곳은 블랙락이나 이제 블랙스톤 이 두 회사가 세계 3대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뭐 중소형 이제 보험사에 관심이 있는지는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수하겠다는 흐름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JKL 파트너스 우리나라에 있는 JK 파트너스가 이제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 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매각하겠다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최근에 뭐 관련해서 뭐 조정하는 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롯데손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이제 보험료 기준으로 한 5% 정도 비중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런 관련 우리나라 보험 자산주로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만약에 매각가가 2조 난다. 지금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1조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조라면은 경영권 프리미엄 합쳐서라도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올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 흐름이 아닐까. 물론 아직 크게 뭐 얼마를 사겠다는 제시를 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로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추후에 충분히 뭐 매력적인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최근에 보험주에 대한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오늘 시간외에서도 한 8% 정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 큰 거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유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하이드로 리튬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리튬주가 정말 간만에 좀 다 같이 급등이 나왔고 리튬 가격도 반등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리튬주들이 좀 오랜 부침 끝에 이제는 좀 시세가 좀 쭉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좀 좋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신규 진입은 살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에코프로의 신용 등급이 이제 상향이 조정된 이슈도 있었고 지금 미국의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좀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리튬 관련주들에게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리튬 가격 안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금 크게 변동폭이 없으면서 안정화가 나오고 있다. 지금 공급 과잉 형상이 광산이 문을 닫거나 하는데도 좀 생겨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 국면에 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해결 국면도 맞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신호들이 좀 점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맞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일단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짧은 관점을 갖고 이제 비중을 좀 적게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